여러분 혹시 친한 친구나 가족 통장으로 사업 자금을 관리하고 계신가요? 그 잠깐의 편의가 여러분의 사업 전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. 이게 뭐 재벌들, 대기업들 얘기가 아니고요. 바로 우리 주변에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의 핵심이죠. 신용 문제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또는 그냥 그게 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통장을 쓰고 계시다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진지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. 왜냐하면요, 그 끝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.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, 그냥 어디서 떠도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. 무려 16년 동안 국세청에서 일하면서 이 탈세의 세계를 속속들이 지켜본 전문가가 직접 겪은 이야기예요. 그분이 바로 곁에서 지켜봤던 한 자영업자분의 사례를 통해서 이 차면 계좌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. 첫째, 이게 왜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닌지. 둘째, 80%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의 정체는 뭔지. 그리고 셋째, 아니 국세청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 찾아내는 거지.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이건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. 우리 주변에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. 사업 수완이 좋아서 일은 잘 됐는데 이게 개인적인 신용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믿었던 직원 명의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. 처음에 잠깐만 쓰려고 했겠죠. 근데 그게 글쎄 5년이나 가게 될 줄은 아마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. 그렇게 5년 동안 말이죠. 그 직원 명의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한 돈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? 무려 10억 원입니다. 10억 원. 진짜 큰 돈이죠.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10억 원이 세금 신고에는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말 그대로 공중했던 돈, 유령 매출이었다는 거예요. 이건 뭐 5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린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이 10억 원짜리 시한폭탄이 어떻게 터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아마 결과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네, 80%.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? 아주 간단해요. 10억 원을 벌었잖아요? 그럼 세금으로 8억 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네,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? 8억 원. 이건 뭐 사업해서 남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랐는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. 원래 이분이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냈어야 할 세금이 한 5억 원 정도였다고 해요. 근데 차명 계좌를 쓴 게 걸리니까 세금 고지서에 찍힌 예상 금액이 무려 8억 원에 가까워진 겁니다. 순식간에 3억 원이 더 붙어버린 거죠. 아니 도대체 어떻게 세금이 이렇게 불어나는 걸까요? 그 세금 폭탄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. 3단계로 되어 있어요. 자, 첫 번째는 원래 내야 했던 세금, 본세가 있고요. 두 번째가 진짜 무서운데 국세청이 이걸 단순 실수로 안 봐요. 이건 고의적인 사기다 이렇게 보고 부정행위 가산세라는 걸 40%나 붙여버립니다. 이게 엄청 크죠?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마지막으로 그동안 안 낸 기간 전체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데 이게 그냥 이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불어나는 복리이자예요.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. 근데 있잖아요. 이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법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제척기간이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국세청이 당신 과거 세금 문제 있으니 다시 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유효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 차트를 보시면 확 와 닿으실 거예요. 보통 세금 문제는 제척기간이 5년이에요. 그래서 5년만 어떻게 잘 버티면 되겠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차명 계좌처럼 사기, 즉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이 기간이 2배로 늘어서 무려 10년이 돼요. 국세청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10년치 금융 기록을 샅샅이 파헤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는 셈이죠. 근데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?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. 왜냐하면 누락된 매출에 대해서 일단 회사에 법인세를 한번 때리고요. 그리고 그 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걸로 봐서 대표 개인한테 소득세를 또 때려요. 세금을 2번 내는 거죠. 이중과세. 그래서 아까 8억 원이었던 세금 폭탄이 9억 원,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
근데 여러분, 이게 그냥 돈만 내고 끝나는 문제일까요? 아닙니다. 진짜 무서운 건 이제부터예요. 만약에 탈세한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잖아요. 그럼 국세청이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버립니다. 그럼 그때부터는 단순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형사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. 이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이름 앞에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아니, 대한민국의 은행 계좌가 몇 개인데 그중에 내 차명 계좌 하나를 국세청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겠어? 그렇죠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국세청이 바로 그 비밀 계좌를 찾아내는 방법,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네, 정말 수백만, 수천만 개가 넘는 계좌들 속에서 딱 하나를 콕 집어내는 그 비결. 무슨 엄청난 슈퍼컴퓨터나 AI가 막 돌리고 있을까요? 글쎄요. 정답을 알면 좀 허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훨씬 더 구식이고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방법입니다. 정답은 바로 제보입니다. 제보. 16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. 국세청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정보 수집원은 어떤 첨단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고요. 내 주변 사람. 어쩌면 내가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심지어 이걸 아예 전문적으로 직업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들어보셨나요? 세파라치. 세금이랑 파파라치를 합친 말인데 말 그대로 포상금을 노리고 탈세 제보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. 한 제보자가 한 번에 70건이 넘는 자료를 들고 온 적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건 뭐 거의 기업 수준이죠. 그럼 도대체 누가 신고를 하는 걸까요? 생각보다 정말 다양합니다. 아까 말한 전문 세파라치도 있고요. 안 좋게 퇴사한 직원, 틀어진 사업 파트너, 아니면 나를 시기하는 경쟁업체, 심지어는 나랑 거래했던 그냥 손님일 수도 있어요. 핵심은 이거예요.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? 그럼 그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좀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했죠?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만에 하나, 정말 만에 하나, 내게 이런 일이 닥쳤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금부터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등기우편이 하나 날아옵니다. 보낸 곳, 세무서, 제목,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. 이 종이 한 장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.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절대로 이걸 무시하거나 그냥 서랍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.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놓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. 자,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핵심은 소명입니다. 이 통장에 들어온 돈 전부 다 번 돈 아니에요. 이걸 증명해야 해요. 그러려면 첫째, 통장에 찍힌 모든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합니다. 이건 사업 매출, 이건 친구한테 빌린 돈, 이건 대출 갚은 돈. 이렇게 칼같이 분류를 해야 하고요. 둘째, 반대로 이 통장에서 나간 돈 중에서 사업에 쓴 경비가 있다면 그것도 다 찾아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제일 중요한 건데요. 이 모든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, 뭐 계약서나 영수증,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것들을 싹 다 모아야 해요. 이걸 얼마나 잘 정리해서 내느냐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.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장님 이야기 기억나시죠? 그분도 처음에는 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을 뻔했지만 바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세금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어요. 그냥 포기하지 않고 이건 억울하다, 이건 매출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.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는 걸 피하려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싸워야 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너무나도 명확하죠? 차명계좌는 절대로 안전한 지름길이 될 수 없습니다. 들킬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요. 한번 걸리면 그 대가는 내 사업 전체를, 어쩌면 내 인생 전체를 흔들 만큼 혹독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지금 당장의 약간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정적 위험을 안고 가고 심지어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감수하는 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.